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정한 두 종목을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에 앞서 미 증시는 현물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좀 내렸네요. 우리 증시는 선현물 구분 없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거 뭐 특별한 패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고점 반락 패턴인데요. 그러면 다음 어떻게 될지 선물 좀 보겠습니다. 선물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종합은 특별한 패턴이 없고, 코스닥은 반락할 가능성이 있고, 선물은 선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빼먹었는데요. 거래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거래량 차트, 코스닥, 이거 왜 코스닥이 들어와 있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피 종합입니다. 일단 60일 이평선이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그 패턴으로 보아서 하락입니다. 이렇게 가격대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고요. 다음은 현대중공업인데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모아서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종합도 플로우 차트를 봅니다. 이건 좀 보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럴 가능성이 반대로 적습니다. 종합은 이것도 좀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이큐볼륨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이큐볼륨 차트인데 이게 이큐볼륨 차트가 맞나요? 맞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이네요. 이 키보드 차트를 보시면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폭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승이고요. 작은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거 저점이네요.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현대중공업, 이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중공업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종합은 이것도 상승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과 삼성전자는 상승일 가능성이 크고, 현대중공업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계 곡선입니다. 역시계 곡선 종합 코스피의 역시계 곡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도 시작입니다. 매도 시작. 그래서
종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어려운데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역시 여기입니다. 매수 단계 진입, 매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중공업은 사방 8방에서 뻗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이 정도면 역시 매수입니다. 세 종목 다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은 종목이 아니죠. 어쨌든 세 개의 차트에서는 매수 상승이 보입니다. 다음은 PNF 차트입니다. PNF 차트로서는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락 추세라는 거,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일단 더 내렸습니다. 하락이고요. 그러니까 주가 종합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1982. 제가 왜 이걸 부를까요? (1982) 플러스 가로하고 둘, 넷, 여섯 개 곱하기 1, 2, 12 괄호 곱하기 3 2198. 너무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PNF에서 구할 수 있는 수평계산법에 의한 목표 가격대입니다.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198이 목표가였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1982. 이게 너무 날선 것 같은데요. 플러스 괄호에 12 곱하기 6칸 가로 닫고 곱하기 3은 맞습니다. 2198입니다. 2198은 너무한데요. 2200 다닌다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빼있나요? 그거 같지 않은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2200 정도가 목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인데요. 37168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 곱하기 395.4 괄호 닫고 곱하기 3은 51,400원. 이건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51,400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끄고 하면 다 날아갑니다. 잠시 정지를 못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보기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칸이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게 여기죠. 114 626 114 626 플러스 1710 12칸 곱하기 1710 이고 또 곱하기 닫고 곱하기 3은 이건 17만 6,200원.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PNF 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목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은 2,200, 삼성전자는 51,400원, 현대중공업은 17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아주 희망적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PNF의 목표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중공업 하락, 삼성전자는 반등, 코스피는 반등입니다. 그러면 늘 하시는 대로 MACD를 보겠습니다. 추세지표의 MACD입니다. 네, 하락이죠. 다음 삼성전자 MACD 이것도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하락이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하락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락인데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삼성전환도, 삼성전환도죠. 네, 상승인께 보합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삼성전자도 보합이고, 현대중공업은 하락이네요. 삼성중공업 현재는 하락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지인한테 현대중공업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책임질 수 있냐고 하길래 딱 한 주만 사십시오. 더도 말고 한 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한 주만 사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말을 잘했네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하락입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언젠가는 턴어라운드 종목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스윙 차트입니다. 종합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하락이고요.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다음 지그재그 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종합은 상승입니다. 다음 삼성전자는 꺾였습니다. 하락이네요. 삼성전자가. 현대중공업은 뭐 하락이고요. 이거는 불문가지죠. 어쨌든 종합도 하락, 삼성전자도 하락, 아니죠, 말씀 잘못됐네. 종합은 상승, 삼성전자는 하락,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어찌되니 종합이 제일 유망하네요. 예, 다음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앞서 화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밑에 칩부터 찍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시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우고 거래량도 이제 거래량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는데 제가 실수를 안 했는데 모르시겠죠? EQ 일봉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캔들 차트로 바꿉니다. 캔들 차트로 바꿉니다. 네. 캔들 차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크게 좀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에 앞서서 추세지표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함께 봅니다. 네, 여기는 하락이고요. 여기서도 하락이고요. 여기서도 하락이겠죠. 네, 하락. 종합에서는 이제 매수 시간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매수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는 매도 시그널, 현대중공업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보는데 아슬아슬하게 일봉이 구름대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곧 다음 주 정도에는 종합이 구름대에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도 그 가격대에 묻혀 있고요.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 아직까지 일봉이 구름대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보합입니다.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는 그 종합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행스팬,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현재 매도권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과도한 매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는 보합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과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제가 안 했나 본데요. 뭐 안 했느냐? 일목균형표를 여기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구름대 아래에 있죠. 후행스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에서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 있으며 매도 시그널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락 중입니다. 약세장이죠.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현대중공업은 하락입니다. 자, 더 보기 전에 일단 화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를 좀 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지웁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그렸던 추세선을 지웁니다. 그리고 맥킨리 다이나믹을 클릭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맥킨리 다이나믹 역시 하락이고요. 종합도 하락입니다. 이것은 RSI를 함께 봅니다. RSI 하락이죠. 종합도 하락이고요. 삼성전자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음 현대중공업, 이건 볼 것 없이 하락이겠죠. 하락입니다. 종합이 가장 양호한데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종합도 하락이죠.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맥키니 다이나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파라볼릭사입니다. 파라볼릭사는 추세의 유무와 추세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파라볼릭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지표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ADX입니다. 이거는 30년도 더 된 그런 분석 기법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는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분명한 하락세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종합이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그러네요. 종합도 보합이네요. 그래서 종합과 삼성전자는 보합, 네, 보합.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하락입니다. 종합 보합, 삼성전자 보합, 현대중공업 보합입니다.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려면 제 컴에 그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잘 못합니다. 네, 다음은 좀 보기 쉬운 걸 하겠습니다. 일간이평 시봉으로 바꾸어서 일간이평을 봅니다. 종합은 하락이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입니다.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봉차트를 본 최근 추세는 세 종목 다 하락입니다. 네, 일간이평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하나씩 돌려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DMA입니다. DMA도 뭐 하락이겠죠, 분명히. DMA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네, 현재 그 HTS의 상황은 응답 오픈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됐고, 삼성전자 DMA, 그리고 종합의 DMA입니다. 네, 보시면 세 종목 다 하락이죠. 네, 이건 MFI와 함께 봅니다. MFI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하락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현재 하락이고요. 네, 종목이 아닌 종합은 지수를 보았을 때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과 한 지수는 모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종합은 횡보, 삼성전자는 보합, 현대중공업은 하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 세 가지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DMA는 놔둘 거고요. 지우려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변동성 좌표가 아니라 이제 거래량 지표죠. OBV 하나씩 보겠습니다. 종합과 삼성전자는 가벼운 하락입니다. 상승이 언제 이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좀 크게 하락입니다. 그래서 종합,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은 전부 하락 중입니다. 거래량 지표를 보았을 때요. 다음은 추세 지표를 볼 건데, 추세 지표 중에서 조금
조금 장기적이 아닌 트릭스와 소나를 봅니다. 변동성 추세지표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소나와 트릭스는 또 비슷합니다. 또 하지만 좀 다르죠. 소나와 트릭스 종합은 일단 하락세고요. 삼성전자도 하락,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하락입니다. 세 단계에서 모두 하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지표 분석에 해당되는 변동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표는 신심리도와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두 가지를 봅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가장 대표성을 가진다고 제가 생각하는 지표 두 가지입니다. 신심리도와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C5를 약 줄여서 말씀들 하시기도 하죠. 일단 현대중공업은 지수가 아주, 그러니까 신호가, 시그널이 아주 자주 발생했죠. 이런 경우는 횡보인데, 횡보인데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C5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 영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죠. 삼성전자, 네, 이것도 역시 하락이지만 최근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 중이죠. 네. 변동성 지표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합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종합과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되겠고 현대중공업은 네, 하락이 되겠습니다. 뭐 꽤 맞춘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렇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은 현재 보합이고요. 그 목표가는 2200입니다. 50포인트가 채 남지 않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NF의 목표가입니다. 2200. 삼성전자는 51,400원, 51,400원이 목표가입니다. 역시 PNF 목표가입니다. 현대중공업 176,200원, 이게 좀 제일 높네요. 그 폭이.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의 목표가를 분석을 해봤고, 그 대부분의 차트와 지표들에서 종합은 보합, 삼성전자는 보합, 현대중공업은 확실한 하락,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신다면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